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인가요? 내 사랑, 내 믿음, 그리고 내 평생 모은 재산까지 모두 빼앗은 강도였네요. 사랑, 신뢰. 그런 감상적인 단어로 포장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였어요. 정희 씨는 나의 또 다른 수익원이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쉬운 타깃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들보다 경계심이 많더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린 결혼까지 했잖아요. 당신 어머니 묘소에도 함께 갔고, 내 어머니도 당신을 좋아하셨어요. 그 모든 게 연기였나요? 연기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의 아파트를 얻기 위해 6개월을 투자했으니 시간당 수익률로 따지면 꽤 괜찮은 장사였어요. 결혼, 그건 돈을 위해서는 10번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당신에겐 가족이라는 환상이 필요했고 나에겐 당신의 돈이 필요했어요. 서로 원하는 걸 교환한 거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고 사랑했는데. 감동적이네요.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사실 당신같이 늙고 외로운 여자들은 너무 예측 가능해요. 작은 관심과 입에 발린 말 몇 마디면 평생 모은 돈을 넙죽 내주니까. 입 닥쳐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뛰는데 숨은 쉬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흉악범으로 서 있다니. 그 잔인한 웃음과 냉정한 눈빛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악마를 못 알아봤을까? 난 당신이 원한 것을 줬을 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정희 씨.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의 눈을 가렸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이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36년 간호사 생활을 마치고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부에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변화와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담담하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페이지를 펼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 경험을 함께 나누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북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간호사 생활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저는 일주일에 2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정희야, 그렇게 혼자만 있지 말고 글쓰기 좀 해보면 어때? 치매나 우울증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 어느 날 저는 친구 윤미의 권유로 문화센터 글쓰기 반에 등록했어요. 첫날 사람들이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3년 전 간호사에서 퇴직했고 글쓰기를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교실을 둘러보는데 맨 뒷줄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은발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모두의 소개가 끝나고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명입니다. 66세이고 작년에 지방법원 판사직에서 퇴임했습니다. 평생 판결문만 썼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어때? 놀라는 속삭임들이 교실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점잖은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같은 반 임영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 저기 판사님 혼자 앉아 있네요. 같이 부를까요? 임영자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판사님 같은 분이 어디 흔해요? 정희 씨 딱인데. 임영자가 살짝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라며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이 무엇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수업에서 각자 써온 글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제 이마에 닿을 때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글을 다 읽고 자리에 앉자 박재명 씨가 감동한 표정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김정희 씨. 쉬는 시간, 그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은 언제 요양병원에 모셨나요? 저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강동구에 있는 세연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근처네요. 다음에 함께 가도 될까요? 환자분들께 책도 기증하고 싶어서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전 이번 주 일요일에 갈 예정인데 시간 괜찮으세요? 우린 일요일 세연 요양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꽃다발과 책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꽃이에요. 제가 어머니 생전에 항상 국화꽃을 드렸거든요. 병실에서 그는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사람의 온기는 기억을 넘어서는 법이죠. 몸은 기억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매주 어머니를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 글쓰기 수업 마지막 날의 수업을 모두 끝내고 돌아가는데 문화센터 입구에서 박재명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잠깐 시간 있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그냥 헤어지려니 참 아쉽네요. 혹시 다음 주에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계절처럼 깊어져 갔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으며 저와 재명 씨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그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15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초저녁에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정희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손바닥에서 전달되는 그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부끄러워서요. 이 나이에 이런 느낌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인생에서 이런 감정은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어요. 우리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젊답니다. 나도 아내를 떠나보낸 후 10년간 내 마음은 무덤 속에 있었어요. 정희 씨가 그걸 다시 꺼내준 거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기쁨과 상처, 꿈과 희망까지. 그 어떤 대화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어떤 향수를 쓰시나요? 참 좋은 향이에요. 30년 넘게 쓰는 향이에요. 남편이 선물해준 첫 번째 향수였는데 멋진 취향을 가지셨네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맡아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목덜미의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피부에 닿자 전율이 일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친밀함을 그리워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명 씨, 네. 고마워요. 이런 설레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 다시 찾은 삶의 기쁨, 내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에 그저 감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젊은 날의 첫 키스처럼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데이트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손을 꼭 잡고 공원을 걸을 때는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곧 그의 온기가 든든해졌어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저녁, 그가 갑자기 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수건을 건네려는데 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따라 정희 씨 생각이 너무 나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니 나도 놀랐어요. 젖은 옷 너머로 그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도 그와 같은 리듬으로 뛰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있던 제 감정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제 몸은 다시 깨어났고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희 씨.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친밀함에 가슴이 떨렸어요. 사랑해요.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행복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두려워요. 제가 다시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충분히 젊어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평일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어느 날은 그가 직접 기타를 들고 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밴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지만. 하하. 그의 노래를 들으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과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재명 씨,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다시는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은 멀리 있고 어머니는 절 알아보지 못하시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든든하게 곁에 있을 거예요. 문화센터 동기 이명자는 우리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이 반짝반짝하네. 아니,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 거야?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젊어진 느낌, 아름다워진 느낌. 그건 모두 재명 씨가 제게 준 선물이었으니까요. 혹시 판사님이랑 사겨? 아이고, 얼굴 봐. 정말 그랬구나. 영자 씨, 누가 들으면 어떠해요? 작게 좀 얘기해요. 뭐 어때?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평생 긴장하며 살았잖아. 이제는 나 자신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돼. 영자 씨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딸과 어머니를 위해 살았던 저였습니다. 좋은 딸이자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자로서의 제 삶은 뒤로 미뤘어요. 하지만 지금 재명 씨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 선생님, 급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산책 중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많이 다치셨나요, 선생님? 골반 골절로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에요? 재명 씨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셨대요. 골반 골절이래요. 어떡해요, 우리 엄마.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날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정해요. 정희 씨. 어머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함께 가봅시다. 재명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힘이 제게 안정을 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맞이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머님은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골반 골절이 심각해요. 수술비는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은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 바로 인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재명 씨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재명 씨,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걱정 말아요. 당신 어머님은 이제 내 어머님이나 다름없어요. 부담 갖지 말고 어머님 걱정만 하세요. 그의 믿음직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무게를 함께 나눠 갖는다는 것.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다 갚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어렵지 않아요. 정희 씨는 평생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재명 씨는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회복 기간 동안 재명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을 깎아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마사지해 드리며 책을 읽어드렸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에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미소를 짓거나 간단한 대답을 하시기도 했어요. 재명 씨, 신기해요. 어머니가 당신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다니. 어머님의 마음이 저를 알아본 거죠. 의학적으로는 알츠하이머일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으신 거예요. 재명 씨, 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해주시고 상상도 못했던 과분한 행복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희 씨가 내게 준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법정에서 딱딱하게 살았던 내게 정희 씨는 따뜻함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어머님을 돌볼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족이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단어의 의미. 어머니가 퇴원한 날, 재명 씨는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을 좀 더 가까이서 돌볼 수 있도록 지금 요양병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본 병원이 있는데요. 더 좋은 곳이요? 네, 최신 시설의 각종 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미 그는 저와의 미래를 당연하게 그리고 있었어요. 재명 씨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니에 이어 당신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그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준 거예요. 정희 씨가 내게 준 건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어머니는 새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놀랍게도 그곳에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의사는 집중적인 재활치료와 인지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명 씨가 가져온 새로운 에너지, 그 따뜻함이 어머니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명 씨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로 만들려고요.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내가 정희 씨를 만난 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내 남은 인생, 정희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희 씨를 사랑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은 제게 기적과도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 함께해요, 재명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젊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이었지만 그 속에서 꽃피는 감정은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정희 씨는 내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어요. 정희 씨를 만난 후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저도요. 재명 씨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살아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살고 있어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명 씨, 가끔은 두려워요. 이 행복이 너무 완벽해서 혹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상처를 겪었어요. 이제는 행복할 차례예요. 그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눈부신 봄날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정원에 둘러앉아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누었어요. 영국에 있는 딸 수진이는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랐지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요. 화면 속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도 축하해 주는 딸이 고마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될 줄 몰랐어. 곧 휴가 내서 꼭 보러 갈게요. 첫날 밤 가슴이 떨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은 몸이 부끄러웠지만 재명 씨의 다정한 눈빛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희 씨,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의 손길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함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감정이 녹아내렸어요. 첫날 밤의 설렘은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알기에 그 위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재명 씨,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서로에게 평생 기다려온 선물이니까요. 신혼생활은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가 준비한 따뜻한 커피 향기가 방 안을 채웠어요. 토스트를 굽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요, 당신? 당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범한 공원 산책도, 마트 장보기도 그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특별해졌어요. 여보, 오늘은 노을 보러 한강 갈까요? 처음으로 여보라고 부르던 날, 그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인생을 채워갔어요. 결혼 한 달째 되던 날, 재명 씨의 아들 현우 씨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우 씨의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명 씨의 가족이 저를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 든든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명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현우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노인 특화 요양병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에 그 모델을 도입하려고 해요. 아들 이야기를 하는 재명 씨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병원 설계도와 사업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케어 시스템, 최신 재활 프로그램, 가족 참여형 요양 서비스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간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치매 환자 케어 부분에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경험을 존중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 쌓은 간호 지식이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계획이네요. 특히 치매 케어 부분은 한국에 꼭 필요해요. 제 어머니도 그런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재명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현우의 병원이 성공하면 우리 어머님도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요양병원 설립 자금이 좀 부족하대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신용평가가 쉽지 않다고. 현우가 5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연금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어디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명 씨는 제 어머니를 위해 2,500만 원을 아낌없이 써주었는데
이제 제가 그의 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괜찮다면 제가 좀 도와줘도 될까요? 아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큰 결정을 하다니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죠. 괜찮아요. 재명 씨가 어머니를 위해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습니다. 10억대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는 절차를 밟았어요.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작은 불안이 스쳤지만 금세 떨쳐버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현우 씨에게 소식을 전하자 영상통화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할머님도 최고의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현우 씨는 매주 병원 공사 과정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재명 씨와 저는 종종 공사 현장을 방문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여보, 현우 정말 대단해요. 이런 멋진 병원을 만들다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연락이 뜸해졌고 보내오던 공사 사진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설마 하고 의심을 눌렀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여보, 요즘 현우가 연락이 뜸하네요. 혹시 연락 온 거 있어요? 아마 바빠서 그럴 거예요. 미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차 적응도 힘들 테고. 재명 씨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 있다던 주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빈 땅만 있었어요. 현우 씨에게 물었더니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을 때 은행에서 이자 연체 알림이 왔습니다. 재명 씨가 매달 내기로 했던 이자가 2달째 납부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보, 이자 연체 통지서가 왔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아, 미안해요. 은행 업무를 현우에게 맡겼는데 바빠서 놓쳤나 봐요.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설명은 그럴싸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한 행복 속에서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 미안했지만 작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우연히 재명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와의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모든 게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모든 재산이 넘어올 거예요. 메시지의 앞뒤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니 누구의 재산을 말하는 걸까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요. 미안해요. 정희 씨. 부산 출장이 길어질 것 같아요. 현우가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있대서 도와주러 가는 길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넷째 날은 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 왔습니다. 저는 극심한 걱정과 불안으로 참다 못해 일주일째 되던 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요. 출장 간다고 했는데 경찰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주소에 거주하는 박재명 씨는 없는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집에 돌아와 그의 서류를 찾아보았지만 서류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고 서랍 속 시계와 넥타이 핀도 없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희 고객님 대출 이자가 2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5억 대출의 이자가 500만 원 연체되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자요? 남편이 매달 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은행에 가보니 이자는 한 번도 납부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연체가 시작된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급하게 집에 돌아와 그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장 뒤에서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김정희, 5억 완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해외 항공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발급된 것이었어요. 출장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야. 요양병원 부지라던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빈 땅만 있을 뿐 공사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 땅에 요양병원 짓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해 판사협회에 전화했습니다. 박재명이라는 전직 판사님, 기록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그 연도에 퇴임한 박재명 판사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남편이라 믿었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평생을 함께하자던 그 맹세, 아침마다 건네던 따뜻한 미소, 어머니를 다정하게 대하던 그 모습, 이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현우도 진짜인지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졌던 새 가족, 그 행복감이 모두 계획된 거짓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편함에서 붉은색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30년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 제 노후의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문화센터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특히 주변 지인들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걱정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들떠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기력하게 며칠을 보내다가 연금 수령을 위해 국민연금센터를 찾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작은 인연으로 간호사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민원 상담사 조미라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겼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김정희님, 이건 명백한 심리 사기입니다. 심리 사기요. 네,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예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사기의 일종입니다. 조미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오셨어요. 전직 의사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재산을 잃었대요. 이럴 류의 피해자가 또 있었어요? 네, 이런 사기는 패턴이 있어요. 노년층 여성,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노립니다. 가족 역할을 하는 공범도 함께 움직이고요. 어떻게 제가 이런 사기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전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이들은 전문가예요.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노리는 거죠.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조미라 씨의 위로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정말 교묘한 범죄자들의 술수였던 거예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강력계 김민우 형사님이신데 이런 노년 대상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어쩌면 정의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희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력계 김민우 형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김정희 씨, 이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박재명과 그의 공범들은 3년간 활동해온 조직적 사기단이에요. 형사실 모니터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모두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돈을 제공했고 혼인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사진들을 응시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연락하면 어떨까요? 김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떠올린 그의 거짓 미소,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 그리고 무너진 꿈까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에게 미끼를 줘서 증거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인생 끝에서 희망을 갖다가 모든 걸 잃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김정희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겁나요. 정말 무섭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그에게 연락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아직 그가 모르는 재산이 있다고 미끼를 던져볼게요.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막상 하려니 떨려서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아팠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명 씨, 나예요. 일주일째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어디 계신가요? 너무 보고 싶어요.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꼭 만나서 이야기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재명 씨의 답장이었어요. 정희 씨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미안해서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답장이 왔다니. 제 손은 떨렸지만 계획대로 진행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우리 만날까요?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시 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으니까요. 재명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없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이뤄요.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시작해요. 사실 당신도 모르는 제 재산이 있거든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알고 보니 꽤 큰 가치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그런 땅이 있었어요. 정희 씨, 일단 저도 당신이 많이 보고 싶네요. 나도 그래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얼굴 보고 싶어요.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꼭 와주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꼭 갈게요. 정희 씨, 내가 내일 모두 설명해 줄게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를 거예요. 김 형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걸이 모양의 녹음기를 받고 만남 장소 주변에 경찰들이 배치되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김 형사가 격려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독하게 용기를 내볼게요. 다음 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그가 좋아했던 향수도 뿌렸습니다. 완벽한 미끼가 되기 위해서였죠. 정확히 시간에 맞춰 재명 씨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 보고 싶었어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어서 앉으세요. 그가 앉자마자 다정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끼려 했지만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정희 씨,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건 이유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 빨리 해결했어야 했거든요. 말 안 해도 다 이해해요.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감정이 솟구쳤거든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희 씨는 모두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니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돌아온다면 다 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고통을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그의 눈에 의심과 함께 욕심이 스쳤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도 걱정 없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가 강남에 있거든요. 아무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얼마나 되는 땅인가요? 30억은 될 거예요. 당신이 떠난 후에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오래전에 사두신 땅인데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가 되었대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정희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그 땅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당신, 진심으로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이 아닌 계산만 있었어요. 물론이죠. 나는 항상 정희 씨를 사랑했어요. 잠시 문제가 생겨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근데 이 서류들은 뭐죠?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서류인가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증거예요. 전직 판사가 아니라는 것, 현우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 모두 여기 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 통장에서 5억이 사라진 것처럼 당신 얼굴에서도 가면이 벗겨지네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조용히 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간호사 출신답게 관찰력이 좋으시군요. 내가 그렇게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나요? 그의 미소가 비틀어졌습니다. 이제 그 미소에는 따뜻함 대신 냉혹함만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랬습니다. 독거노인 여성, 특히 경제력 있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하죠. 외로움이라는 약점만 건드리면 만사 오케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농락한 거군요. 사랑은 연기였고 결혼도 가짜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당신에겐 사랑과 가족이 필요했고 내겐 돈이 필요했죠. 서로 원하는 걸 교환한 거예요. 1.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앞뒤가 바뀐 얘기군요. 내가 원했던 건 진짜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준 건 가짜였고. 인생에 진짜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요? 특히 우리 나이에. 그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내 당신들을 속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돈만 생각하면 할만했죠.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기력이면 배우로 성공했을 텐데 왜 사기꾼의 길을 택했죠? 그가 비웃음 지었습니다. 배우, 그걸로 무슨 돈을 벌어요? 당신 하나만 속여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뭘 하셨나요? 강남의 빌딩이라도 사셨어요? 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 더 남았나요? 외로운 늙은 여자의 하소연이라도 더 들어줘야 하나요? 경멸할 자격이 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요? 30년 간호사로 인생을 바쳐 번 소중한 돈을 사기나 쳐서 빼앗아 놓고 그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당신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대화가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페는 경찰로 둘러싸여 있고요.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당신 함정을 바꾼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당신에게 사기치는 법을 모두 배웠으니까요. 그 순간 그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순식간에 제 목을 움켜쥐었어요. 그 녹음기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이거 놔, 그만해요.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도 나만큼이나 교활하군. 그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문서는 어디 있어? 진짜 재산이 있긴 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 형사가 재명 씨의 팔을 비틀어 체포했습니다. 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저 여자가 먼저 접근한 거라고요. 형사들이 그를 제압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김 형사가 재명 씨를 밖으로 끌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박재명 씨, 당신은 사기죄, 폭행죄,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사기죄로 체포됩니다. 카페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김 형사가 돌아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드디어 그를 잡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돈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외 계좌를 추적 중인데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돈은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경매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어요. 내 자존심, 그리고 용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과 강인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명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선고를 받아들였어요. 그의 공범 현우는 재명 씨가 고용한 무명배우였고 실제 이름은 서태준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재판과 조사가 모두 끝났어요. 제가 녹음한 그의 자백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김정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형사가 제게 다가와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해외 계좌를 찾았습니다. 재명이 피해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돈을 되찾을 순 없지만 3억 정도는 회수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파트는? 법원에서 경매 진행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니 대출 조정도 가능할 거예요. 완전히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집은 지킬 수 있을 겁니다. 3억으로는 5억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지킬 희망이 생겼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잡아 넣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5명이나 더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제 증언 덕분에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고 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비밀을 이제 모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든 일을 간추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걱정할까 봐. 엄마가 뭐에 홀렸었나 봐. 다음 주에 휴가 내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형사는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희 씨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이 사기단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복수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어느새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과 강인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서랍에서 그와의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나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야. 현관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파트 경매는 중단되었고 일부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고 제 삶은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보자.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누가 나서서 날 도와준 적 없던 내 삶에서 그 사람이 준 2,5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감동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감동이 내가 걸려든 첫 번째 덫이었다는 걸요. 인생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내 앞에 사기꾼이 나타났을 땐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딸은 멀리 있고 남편은 떠났고 어머니는 날 알아보지 못하시고 삶의 황혼기에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게 관심을 보일 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대신 그저 받아들였던 거죠. 내 갈증이 너무 컸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감정은 빚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친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은 없어요. 특히 그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배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은 압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볼모로 한 믿음을 너무 빨리 넘기지 말라고요.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외로움도 내 인생을 걸 만큼 깊은 빚은 아니라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모은 재산, 내 청춘을 바쳐 일군 보금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돌이켜보면 어리석었죠. 하지만 후회만 하고 싶진 않아요. 이 경험이 내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지혜롭게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또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번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려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이런 시련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현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는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교훈이 되었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노년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때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